자, 여러분들, 렛츠가 드랍 더 기릿입니다. 바로 드랍 더 기릿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요. 일단은 저번에 귀벤저스 이야기에서 그때 당시에 귀신을 보는 영환을 띄워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영환을 닫으러 다시 그곳을 방문을 했다고는 저는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기린님. 네. 일단, 지금 편안한 상태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눈 닫으신 건 맞아요? 네. 다 봤습니다. 천만다행이다, 그것은. 어때요? 잠깐 체험해본 소감이. 혹시나 궁금하신 귀족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궁금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저는 근데 많이 보진 않았고, 네네. 가끔 가다가 보이면서 따라다니는 그 귀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그 귀신만 주구장창 좀 많이 봤는데, 익숙해도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안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한 귀신만 보는 거. 그냥 뭐 해야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무섭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닫게 됐는지 귀신을 보는 눈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Drop the get it. 드랍 더 기릿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저번 시참 때 폐교를 갔다가 영안을 보게끔 눈을 뜬 사건이 있었죠.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폐교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귀신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될까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귀벤저스 중 한 명이 제 눈을 잠깐 띄게 만들었고, 근데 그 자리에서 닫아줘야 되는데 그 띄게 만든 친구들이 자기들도 까먹고 그 뒤로 계속 못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닫으려고 했는데 닫히질 않아서 못 닫은 게 아니라 닫게 해줄 인물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그냥 저를 못 만나서 못 닫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걸 닫으러 다시 그 눈 떴던 폐교에 가기 전에 해상가에 한번 갔었어요. 결국에는 눈을 닫고 오긴 했는데, 오늘 스토리 관계상 오늘도 대화체가 좀 많을 거예요. 등장인물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아는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 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 자체가 조금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 사건 이후에 제가 다시 그 귀벤저스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제 눈을 닫기 위해 다시 모이게 됐어요. 굳이 제가 눈을 떴던 그 폐교에 다시 가서 닫아야 된다고, 그래서 3명이 다시 다 모인 거죠. 저랑 그리고 제 얘기의 항상 주인공인 그 귀신 부리는 친구, 오늘도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군, B양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출발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러 카페 잠깐 갔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오는 친구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면, 제 측근인 귀신 부리는 친구가 돌비고, 돌비 지인 중에 이 돌비 같은 친구 2명이 있는데 남자인 A군, 여자인 B양입니다. 이 두 친구 다 돌비와 똑같이 귀신 부리는 친구들이에요. B양은 귀신 부리는 귀벤저스 중에 제일 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출발 전에 이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중에 A군이, 형님 우리 폐교 가기 전에 폐상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뭔 또 폐상가냐고, 그냥 가서 빨리 눈 닫고 오면 안 되겠냐 제가 말했죠. 그리고 제가 이랬습니다. 너희 솔직히 말해봐. 내가 거기 폐교 안 가도 되는 거지? 너희가 그냥 또 한 번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걸 듣더니 이제 B양이, 네? 누가 거기 가서 닫아야 된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놀러 갔다가 그냥 오빠 눈 닫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 나서 앞에 보니까 돌비랑 A군은 제 시선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예. 역시나 자기들이 또 가고 싶어서 거기 가서 닫아야 된다고 거짓말 한 거였어요. 보니까. 네. 역시 그랬구나 하고 뭐 없을 수 없다 그냥 뭐 가자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중에 A군이 폐교 가기 전에 해상가에 꼭 한번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귀신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들었다고. 근데 거기가 철거를 할 건데 철거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했는데 애들 얼굴 보니까 아주 그냥 들떠 있더라고요. 그냥 알겠다 하고 저는 따라가야 눈을 닫으니까 포기하고 또 끌려갔죠. 애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뭔 일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은 있긴 있었거든요. 또 한켠으로는 눈 닫기 전에 실컷 뭐 보고 닫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저희는 또 거기로 출발을 했죠.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는 길 자체가 거의 산길이었거든요. 언덕도 넘고 약간 가는 길이 어땠냐면 커브 길이 많은 산길 그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속의 깊은 곳에 백숙집이나 이런 데 갈 때 많이 나오는 길. 약간 그런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상가라면서 산속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약간 상가라 하기엔 작고 그냥 그 건물 안에 점포 몇 개 들어가 있는 정도? 그 정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뭐 상가 건물 뭐 그 정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힘든 산길 끝나고 작은 언덕 같은 거 하나 지났던 것 같은데 그걸 지나니까 이제 민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읍내 네.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읍내 입구 앞에 차를 잠깐 세우고 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내렸어요. 예. 11시쯤 넘었던 것 같은데 불은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한두 군데 정도 가정집에만 불 켜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오늘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길 끝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건물하고 그림자가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그림자를 딱 지나고 나니까 남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딱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람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정말 사람들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30대 초반 정도? 저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저 위쪽에 회 상가에 가려고 한다. 거기에 체험 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거기 왜 가려고 하는 거냐고. 거기 지금 귀신 나온다고 이 마을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거길 굳이 찾아서 가려고 하냐. 철거한다고 하길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A군이 가자고 했던 A군이 저희도 안다고 철거하는 거 알고 그냥 철거 전에 구경이라도 하러 왔다. 잘 아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남자는 쳐다보니까 표를 차면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남자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예. 뭐지 뭐가 어색한 거지 뭔가 좀 이상한데 혼자말로 막 중얼거리고 있는데 돌비가 하는 말이 형님 뭐 좀 이상해서 그러죠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가 이상하긴 이상하거든.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뭔가 위화감이 드는데 뭐지? 하면서 말하니까 돌비가 웃으면서 그 남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더니 형님 다리를 잘 봐요. 다리를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봤거든요. 무릎이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은 무릎이 뒤로 젖히면서 발바닥이 뒤로 오게끔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반대로 무릎이 앞으로 접히면서 발바닥이 앞으로 보이게끔 걷는 거예요. 너무 얼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돌비한테 야, 저 사람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돌비가 형님 당연히 아니죠. 저렇게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그 상가 도착도 안 했는데 식은땀이 좀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걸 보고. 예. 그러고 나서 마을 입구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불 꺼진 그 읍내도 한 바퀴 발견해가지고 담배를 다 피고 4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등 뒤에서 소름이 순간적으로 끼쳤다가 사그라들고 이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등에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저는 그 상태로 나머지 애들을 보니까 이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냥 걷고 있었어요. 차를 대놓고 걷는데 이상하게 A군이 길을 다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내비도 안 켜고 왔어요. 마을 입구까지. 그래서 제가 A군한테 야 너 여기 와봤었냐고. 어떻게 길을 다 아냐고. 그러니까 형 여기 제가 아는 곳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건물 하나 가리키더니 저기입니다 형님 하길래 쓱 봤거든요. 진짜 상가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복도식 아파트처럼 가로로 좀 길게 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층마다 간판이 한 4-5개 달려있는 3층짜리 작은 상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런 건물이었어요. 가로등도 약하게 켜져 있어가지고 진짜 음침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솔직히 진짜 들어가기 꺼림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A군한테 야 근데 여기 반대로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허가 같은 거 필요 없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 A군이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형님 이런 거예요. 왜? 이러니까 이거 제 명의예요 이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네가 건물주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예 형님 제가 건물주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고 자기도 이 건물이 왜 철거되고 여기에 건물을 밀고 뭘 짓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님께서 이리저리 명의를 네 명의로 바꿔놨다 하길래 그냥 무슨 건물이지 하고 와봤는데 여기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막 하길래 오늘 다시 와본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중에 뭐 무난 침입은 아니겠다 하고 안심을 했죠. 근데 진짜 여기 주위도 그렇고 너무 음침하다 하면서 건물 외부를 이렇게 눈으로 쓱 둘러봤거든요. 그 건물이 복도식 아파트처럼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1층 말고 2, 3층은 그 아파트처럼 난간으로 돼 있는 형태였는데 2층 난간에서 어떤 꼬마가 난간에 턱을 개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대여섯 살 정도? 그것보다 어려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야 거기서 뭐해? 하면서 초를 쳤어요 제가. 그래서 소리치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까 대여섯 살 정도 되는 꼬마가 난간에 턱을 갤 수 없는 높이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아차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턱을 개고 매달릴 정도 힘이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걸 느끼고 아니다 보지 말자 이러면서 피하고 막 고개 흔들고 정신 차리자 하고 다시 보니까 그 꼬마가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포즈 수십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난간에. 근데 그게 눈이 뻥 뚫린 것 같이 까맣게 돼 있고 입이 화났을 때 입꼬리가 양쪽이 내려가 있는 그런 입이었거든요. 네. 진짜 시급했어요. 표정이 너무 선명해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놀라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돌비가 주저앉는 저 한 번 보고 난간 한두 번 보더니 야 가! 어른들 얘기하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이러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십 명이 하나로 쓱 합쳐지더니 사라져요. 아 돌비야 나 진짜 다리 떨려서 못 들어가겠다 하면서 주섬주섬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A군하고 B양이 괜찮냐고 옷을 막 털어줬어요. 야 부은 것도 아닌데 뭔 옷을 이렇게 털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이런 거 그냥 털어내야 된다 하면서 막 털어줬어요 옷을. 그러고 나서 A군이 형님 신발끈 풀렸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발끈 풀렸더니 알겠다 하고 제가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묶었거든요. 네. 다 묶고 일어나면서 야 근데 이 건물에 꼬마에 쟤만 있냐 하면서 일어났어요. 말하면서 일어났는데 제가 2층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1층 상가 밖에서 제가 신발끈을 묶었는데 쪼그려 앉아서 묶고 일어나니까 2층에 아까 꼬마가 있던 난간 쪽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1층이었는데 뭐야 나 언제 올라와 있는 거야 하고 밖에 내다봤거든요. 애들도 없어요. 이거 아니다 싶은 거죠. 내려가야겠다. 이런 건물 중간에 계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몸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 복도 끝에 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림자 때문에 상체를 가려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예. 다리는 분명 보였어요. 어린애 다리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뒷걸음치를 천천히 치고 있는데 그 존재가 조금씩 앞으로 나오더니 그림자 밖으로 다 나왔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난간에 붙어있는 그 꼬만 거예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는데 눈이 까맸던 게 약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공간이 이렇게 파여있는 듯한 눈이었거든요. 입은 또 열받았는지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그 상태로 걸어온 저는 진짜 기절도 안 하는 겁니다.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정신이 너무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삐뚤어진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막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끝에서. 진짜 놀라서 주저앉았거든요. 팔로 얼굴 그 가드 올리듯이 그런 포즈로 바닥에 앉아버렸어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지 끝났나? 아니면 내가 기절한 건가? 이렇게 하고 팔을 풀어가지고 살짝 얼굴을 들었거든요. 앞을 봤는데 누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뒷모습으로. 뭐지? 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전에 이야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B양이 데리고 다니는 그 남자 귀신 저한테 붙였던 남자 귀신. 네. 그 귀신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 귀신이 서 있는데 제가 뒤로 조금 가서 앞을 싹 봤거든요. 아까 뛰어오던 꼬마가 그 남자 귀신 조금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돌아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갔나? 하고 눈을 막 비벼가지고 앞을 봤는데 그 남자 귀신도 없어요. 예. 와, 시겁했다 또.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기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차에 다 뜨거운 거예요, 전화기를. 그러니까 플래시도 없잖아요, 전화기 플래시도. 아, 죽겠네 하면서 애들 찾아야지 하는데 위층에서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위에 있나? 위에 있겠다 하면서 진짜 안 떼지는 발을 겨우겨우 떼가지고 중간에 계단까지 걸어갔습니다. 눈앞에는 위로 올라가던 계단, 아래로 내려가던 계단 이렇게 딱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데 머릿속에 이상하게 올라가도 내려가도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막 울리는 거예요, 머리 안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위층에서는 사람 얘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애들이 분명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소리는 위에서 들리는데 마음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네.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몇 초 동안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인가? 하고 봤거든요. 근데 아까 그 꼬마가 계단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위로 뛰었거든요. 계단 2개씩, 3개씩 밟으면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3층에 딱 도착해서 좌우를 살폈는데 분명 말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고요해지는 거예요. 진짜 몇 초 만에 뛰어 올라갔거든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진짜 고요했어요. 조용하다 못해서. 그래서 제가 야, 애들 어딨어? 하면서 막 소리쳤어요. 그 순간에 누가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너무 무서운데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팔을 잡는데 각도가 밑에예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꼬만 거예요. 제 팔을 잡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갖고 와시 하면서 뿌리치고 앞에 빈 가게에 아무 때나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숨었어요. 여기 붙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밖에서 형 어디야? 하면서 돌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와, 살았다 하면서 진짜 문까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기어서 갔거든요. 살짝 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문을 열어가지고 살짝만 밖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도 없는데 또 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어디 있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문이 확 열리더니 그 꼬마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저는 또 놀래서 뿌리치고 밖으로 뛰었죠.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네. 내려갔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또 올라갔어요. 옥상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막 덜컹덜컹거리면서 열리진 않고 근데 밑에선 또 발소리가 들리면서 올라오는데 꼬마가 스근스근 또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예. 근데 갑자기 뒤에 옥상 문이 확 열려요. 제가 계속 열라고 막 잡아당겼다가 밀렸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열리면서 제가 손잡이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넘어지면서 굴렀거든요. 진짜 없어 보이게 앞으로 확 구르고 나서 뒤를 딱 쳐다봤는데 그 남자 귀신이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꼬마의 귀신이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옥상을. 슬쩍 보니까 또 애가 뒤돌아서 내려가요. 그 남자 귀신은 그냥 입구 앞을 막고 서 있고 제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일어나가지고 옥상 밖을 이렇게 쓱 봤거든요. 애들이 있을까봐. 근데 밖에 비양이 통화를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불렀죠. 야 여기 하면서 막 불렀어요. 비양이 쳐다보더니 전화라고 하고 있다 갑자기 급하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 저를 보더니 오빠 대체 어디 갔었냐고 그 막 소리치면서 애들이 지금 오빠 찾고 있다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알죠 그 느낌. 그런 모습 보면 갑자기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 나서 비양이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끊더니 가만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면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아니 움직이지 마 고개도 돌리지 마 하는 소리 치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진짜 고개도 안 들리고 그 각도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옥상 문이 닫혔었는지 또 갑자기 쾅 하면서 열리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니까 움직이지 말랬는데 고개를 돌렸죠. 그 문 쪽에는 이제 애들 3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행 3명이. 네. 근데 그 순간에 제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옥상 난간에 다리를 하나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쫓아왔던 그 꼬마가 제 다리를 잡고 난간에 올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애들이 막 뛰어오니까 갑자기 그 꼬마 얘가 사라지고 없었고 형 대체 왜 그래요?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예.
아니, 난 모르지. 꼬마애가 따라오길래 도망쳐서 옥상까지 왔고, 나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양이 하는 말이 밑에서 봤는데 꼬마애 하나가 서서히 오빠를 밀고 있었다고. 오. 그래서 뛰어 올라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몇 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까지는 돌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시겠죠? 기억이 안 난다는 지금까지의 제 상황이 전부 돌비한테 들은 얘기인 겁니다. 건가? 와. 쉽게 말해서 전 지금까지 상황은 기억이 없는 부분인 거죠. 예. 저한테 있었던 이 일들이 돌비가 저를 보고 제가 했던 행동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저한테. 계속 따라왔던 꼬마는 돌비와 A군이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전 그것도 못 알아보고 꼬마 귀신인 줄 알고 걔들을 뿌리치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던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제 기억은 상가 입구에서 꼬마애를 보고 신발끈 묶을 때, 그때 이후로 옥상 위에 서 있을 때까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랑 A군은 계속 제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고, 저는 그 말씀드린 행동들을 하고 말하면서 아예 그 친구들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네. 그 친구 뿌리치고 옥상에 도망왔을 때 걔들 시야에서 제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계속 찾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희는 그 건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건물을 싹 올려다 봤는데 옥상에서 그 꼬마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마을 입구까지 걸어와서 차 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죠. 야, 이제 눈 닫고 집에 가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형, 폐교 가야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가도 된다며. 안 가도 눈 닫을 수 있다며 맞지? 이러면서 제가 막 울먹거렸거든요. 제가 비양을 한테 말하면서 비양을 봤는데 비양 눈이 가고 싶어 죽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애들한테 제가 일이 있었던 건 이런 건 큰일이 아닌 거죠. 좀 어쩌겠어, 또 따라가야지. 그 폐교는 거기서 생각보다 안 멀었었어요. 한참 40분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죠. 한 40분 정도 달려가지고 저번 시점 때 말씀드렸던 그 폐교 앞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또. 뭐야, 누가 또 와 있나? 이렇게 했는데 돌비가 형님, 이거 전에 그 사람들 차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왔을 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인 거예요. 뭐야, 또 왔나? 싶었는데 그 비양이 하는 말이 아마 그 사람들 매일 왔을 거라고. 귀신이 씌어가지고 밤마다 여기 왔을걸? 이러는 거예요. 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문 앞에 경로 앞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예. 그때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썬팅이 돼 있어갖고 안에는 잘 안 보였는데 안 내리고 있었던 거죠. 네. 저희를 슥 쳐다보는데 제 눈이 다 풀려있어요. 진짜 뭐가 홀린 듯이 학교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비가 그럼 저희도 가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혼자 못 있겠다 싶어서 뒤따라갔죠. 네. 멀리서부터 봐도 저번처럼 학교 건물 창에 수많은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은 안 닫은 상태니까. 근데 남자들 그 3명이 학교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저희 보더니 제발 살려달라는 건데. 매일 정신 차려보면 여기 있다고. 예. 오늘도 정신 차렸는데 학교 아니라고. 제발 부탁하니까 좀 살려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무슨 말도 하기 전에 입도 안 뗐는데 셋 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또 비명 지르고 차까지 달리더니 그냥 차 타고 가버려요. 돌리고 야 쟤네 어떡하냐 하니까 나도 저는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 탓이지. 신경 쓰지 마요. 한 바퀴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적은 기억이 떠올라서 진짜 못 들어가겠는데 비양이 한 바퀴만 돌고 닫아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예. 얘가 제일 세니까 또 얘 말을 들어야죠. 예. 3명이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가려 했죠. 그럼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돌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야 들어가면서 맞아 왜 전화하냐고 왜 또 뭐 보이나 위험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형 지금 뭐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교문에서 3명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화 끊고 나서 야 너희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갔잖아 왜 뒤에서 오냐 이랬거든요. 돌비가 야 뭔 소리 하냐 형이 혼자 안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예. 또 그 사이에 잠깐 뭐 홀린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애들이 저랑 얘기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느낌이 좀 쎄했거든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어지랬어요. 짧은 시간에 진짜 폐상가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오늘 별게 안 느껴지는데 형님 부탁 한 바퀴 하고 오죠. 이러길래 제가 창 쪽을 가르치면서 야 저렇게 수십 명이 창이 붙어 있는데 별게 안 느껴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정도 신경 쓰지 마요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있던 애들 좀 센 애들인데 왜 안 느껴지지 이러는 거예요. 그 세 명이 쓱 들어가길래 진짜 안 놓치고 바로 따라 들어갔죠. 두 번째 오니까 조금 소름은 덜하고 그냥 좀 어둡네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딱 처음에 보이는 교실을 봤는데 누가 왔다 간 흔적이 확실히 있었어요. 네. 촛불도 있고 뭔가 진짜 강령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층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2층은 올라가려는데 계단 중간에 딱 서너 명의 귀신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희를 딱 보는데 갑자기 그 귀신 애들이 뒤를 돌아요. 벽을 보고.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느꼈어요. 귀신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애들 보고 쫄았다는 느낌? 그 느낌 확실히 받았거든요. 네. 뒤로 딱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귀신들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가 선선해지는 기분?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겁니다. 선선한 공기가 갑자기 딱 느껴지더니 B형이 나 3층 갔다 올게 하면서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쟤는 제일 센 거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랑 돌비랑 A군이랑은 그 2층 쭉 걸어가고 있었죠. 거의 복도 끝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오늘. 아니 돌비가 이상하네요 형님. 오늘 왜 이리 조용하지? 괜히 왔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복도 끝에 다다른 순간 그 복도 끝 교실 안에서 뭔가 끽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무 바닥 밟았을 때 소리 끽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야 뭐지 들었냐? 둘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교실 문을 확 열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교실 안을 막 둘러보고 있는데 A군이 또 뒤따라 오더니 교실 앞문에 서가지고 오늘 조용한가 본데요 형님 이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예. 제가 막 뒤지다가 없네? 야 나가자 하고 A군을 받고 A군은 거울 보다가 형님 끝나고 오늘도 편의점 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울 보면서 제 쪽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러자 하면서 봤는데 그 거울을 보고 있던 A군이 뒤를 돌아서 저를 봤잖아요. 근데 거울 속 A군이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로 눈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와씨 이러면서 소리 쳤거든요 제가. 거울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어요. 근데 A군이 왜요? 하면서 거울을 자기가 다시 봤을 때는 똑같이 일반 거울. 근데 또 돌아보면 A군은 돌아봤는데 거울 안에 A군은 정면 보고 있고. 근데 순간적으로 그 거울 안에 그 정면을 보고 있는 A군 옆에 여자 모습이 하나 비춰지는 거예요. 예. 뭐지? 하면서 봤는데 A군이 데리고 다니는 그 죽은 여자친구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이 거울 속 A군 옆에 서가지고 그 A군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울 속 안에 A군이 옆을 쓱 쳐다보더니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일반 거울처럼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돌비도 제 뒤에서 그거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돌비가 A군 보고 야 저 거울 좀 이상한데? 이러는 거예요. A군이 많이 거울을 쳐다보더니 거울을 떼더니 내려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야 왜 이러니까 그냥 이 거울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요. 이제 나가죠 하고 교실 밖에 나갔어요. 이제 그때 3층에서 B양도 내려오면서 오늘 뭐 없네? 그냥 가자. 배고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돌비가 잠깐만 내 카드 지갑 흘린 것 같다 이런 거예요. 형님 저랑 좀 갔다 와요 하길래 아니 하필 왜 나랑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지. 그냥 가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였던 1층부터 봤는데 없고 2층 가서 쭉 보다가 아까 그 교실에 설린 거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형님 그런 거 같아요. 거기만 갔다가 뭐 없으면 할 수 없죠. 이러면서 그 교실로 다시 갔거든요. 휴대폰 플래시로 막 비추면서 구석구석 다 뒤지고 있는데 교실 뒤쪽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야 돌비 여기 있다 하면서 주워가지고 제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돌비한테 줬거든요. 가자 하면서 이렇게 딱 나가려는데 뭔가 교실에서 뭔가 또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뭐지? 뭐 좀 이상하다 돌비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가 이상해요 형님? 이러길래 돌비가 교실 앞문에서 뒤를 돌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A군이 떼놨던 거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 거울에 비치는 돌비 뒷모습을 보고 제가 알아차려버렸죠. 돌비 보고 야 거울이 달려있다 이랬거든요. A군이 아까 떼서 뒤집어 놓지 않았냐 이러니까 진짜네요? 이거 왜 달려있지? 하영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야 거울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게 별거 아니가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그래요. 이러면서. 비양 배고프대 형님. 걔 배고프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내려갔죠. 배고프면 안 되니까. 내려가서 A군 보고 야야 네가 아까 뗐던 거 다시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A군이 아 진짜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막 흘려듣는 거예요. 이것도 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싶었죠. 근데 비양이 갑자기 그걸 듣더니 가만히 있더니 깨지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바로 유리 깨진 소리가 2층에서 들리는 거예요. 마치 깨질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아 배고파 가자 이러면서 서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야야야 내 눈 닫아줘야지 눈 이랬거든요. 아 맞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냥 오빠 눈 좀 감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 딱 감았죠. 그러니까 손으로 눈을 딱 이렇게 가리더니 한 1분 정도 있었나? 그리고 손을 딱 떼가지고 눈 떠요 이러는 거예요. 끝난 거가 물으니까 닫긴 닫았는데 바로 안 다칠 거라고 점점 다치다가 확 다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다시 차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볼비 보고 야 진짜 이 끝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형이 아마 됐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있었나 싶은 거예요. 순간 너무 허무한 거예요. 걷다가 학교를 한번 딱 다시 쳐다봤는데 창가에 붙어있던 수십 명의 사람 형체가 들어갈 때 정확하게 보였거든요. 예. 근데 흐릿흐릿한 거예요. 약간 아지랑이 느낌? 아 좀 다쳤구나 생각하고 차에 올라서 그때 갔던 편의점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엄청 사고 음식들을 들고 밖에 나와서 테이블에 이렇게 쫙 깔고 먹기 시작하는데 아까 상가 얘기 좀 해봐봐. 나 기억이 안 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얘기해봐라 하면서 그때 자세히 들었죠. 제 기억에서 지워진 부분 듣는데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집으로 출발했죠. 이제 집에 저 먼저 내려주고 애들 가고 들어와서 씻고 잘라고 누웠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집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예. 일어나서 거실에 살짝 나갔거든요. 씻고 누울 때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서 원래 가족들이 다 잘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더운데 방문도 다 닫혀있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방문 안 닫고 자거든요. 근데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자야겠다 하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잠들자마자 꿈을 꿨는데 나오던 장면이 아까 갔었던 폐상가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네. 2층을 바라보고 그 2층 난간에 꼬마 귀신이 턱을 괴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A군, B양은 돌비하고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2층 난간 꼬마가 그 무서운 표정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똑같은 장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똑같이 겹치니까 그 돌비가 저를 갑자기 쳐다보더니 형이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하면서 막 제 옆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얘가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빨리 꿈에서 깨어났고 하는 것다. 아 꿈에서 깨라는 건 같다. 알겠다 깨라고 노력해야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딱 들고 현실을 알았죠. 이게 진실이었어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온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갔다가 폐교도 갔다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옆에 비양이 이 오빠 지금 홀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대충 이런 일을 막 설명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을. 이 형님 제대로 홀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 돌비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조금만 제가 그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는 아직 상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예. 폐교는 안 갔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와.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눈 좀 닫아달라고. 우리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비양이 제 상태를 보더니 알겠다고 눈 감아야 하고 닫아주고 돌비가 아 형님 상태 보니까 우리 그냥 가는 게 맞겠다.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자. 예.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그 동네를 빠져나와서 진짜 밥을 먹으러 갔죠. 예. 지금까지 몇 번 훈련을 봤는데 진짜 정말 강력하게 홀린 경험을 오늘 들고 와봤고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눈이 다치긴 다쳤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일시적으로 띄운 게 이게 직접적으로 띈 게 아니라 비양이 데리고 다니던 그 귀신이 저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영향 때문에 띄인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그 영향도 사라져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저는 눈을 닫고 왔습니다. 아니, 그렇지. 왜 그러냐면요. 눈을 띄운다. 그런 개념은 되게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영 능력자들한테는. 근데 그렇죠. 닫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라도 그거를 띄운 거면 닫는 게 불가능할 텐데 그걸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열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열려 있을 때는 진짜 무섭긴 무서웠는데 이게 닫는 게 근데 진짜 간단했어요. 그냥 눈 가리고 됐어요 이러면서 데리고 갔죠. 그렇게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게. 한 5분도 안 돼서 끝난 거죠. 이야, 아니 나는 이 모든 게 지금 홀렸다라는 걸 그게 더 놀랍네. 진짜 5분도 안 된 상황에서 예. 몇 시간의 과정을 다 저는 혼자 겪었던 거죠. 기억 안 나는 부분 안에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랬던 거죠. 야, 이거는 드랍더기리님이 홀린 이야기지만 이거는 저희도 홀렸어요. 지금 홀렸어. 지금 이게 뭐야?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홀린 이야기 하면요. 이거 제대로 안 듣고 판단하시면 막 주작이라는 소리 나오거든요. 홀린 이야기니까 당연히 시점이 바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간이동을 해? 주작이구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안 믿기더라도 그냥 재미로 그쵸.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홀린 상태에서의 일들이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야지 막 그거를 실제로 막 순간이동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좀 걱정도 되긴 하네요. 기리님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저번 주에 제가 도비님 이제 여쭤보셨을 때 제가 이제 내일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던 거 지금 이때까지 봤던 게 약간 홀린 느낌? 진짜 꿈같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안 가실 거죠? 그런데 가기는 싫은데 예. 걔들 하고 있으면 진짜 일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홀렸다가 결국엔 돌아오니까.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이제 안 따라가려고요. 기린이 안 가면 되잖아요. 이게 묘하게 애들이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설득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홀리는 거 아니야? 걔들한테 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괜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 이 정도면 영향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뭐 가시고 안 가시고는 자유인데 그래도 안 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귀중님들한테 안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드랍더기리님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홀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이번 이야기는 드랍더기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귀벤저스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안 가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 너무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냥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홀릴 일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저희가 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